건널비는 말 그대로 겉을 둘러싼, 즉 다면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입체도형, 이 기둥이라는 게 평면도형이 아니라 입체도형이에요. 그럼 입체도형이면은 여러 가지 면으로 둘러싸인 게 있는데, 즉 다면체에서 건널비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그 모든 둘러싼 모든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해주고 그 넓이를 더해주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사각형 넓이. 잘 기억 안 나요? 괜찮아요.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사각형 넓이는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밑면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책을 보면은 기둥의 겉넓이가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나오는 게 각기둥이기 때문에 각기둥을 한번 볼게요. 삼각기둥하고 사각기둥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천천히 계산해 주면 돼요. 하나를 안 썼는데, 우리 겉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전개도를 생각합시다. 이 전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각각의 면들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사각기둥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사각기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도 겉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린 거를 겨냥해서 그렸다 해서 겨냥도라고 하는데, 겨냥도 상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얘를 다 잘라서 펼쳐요. 잘라서 펼쳤다 해서 전개도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사각기둥이 있을 때 얘를 잘라서 펼쳐줘요.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즉 입체보다 평면상에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겉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 겉넓이는 말 그대로 전개도 상에서 이 6가지 면의 넓이의 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길이를 내가 아무렇게나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길이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도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직육면체라고 가정을 하고 넓이를 구해볼 건데, 전개도 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면이 존재해요. 그럼 겉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6개의 면의 넓이를 합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초보적인 방법부터 해볼게요. 6개의 면의 넓이를 하나씩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가장 오른쪽부터 잘 보이니까 해주면은, 가장 오른쪽 면, 즉 가장 오른쪽 면은 직사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해주면 3 곱하기 5 해서 단위 생략하면 15.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면을 한번 구해보고자 하는데, 가로 길이를 몰라요. 그쵸? 근데 가로 길이를 모르면 어떻게 하죠? 가로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다오라, 이 부분의 길이가 지금 몇 cm일까요? 맞아요, 2cm. 혹시 왜 그런지 알겠어요? 전개도는 이제 다시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동일할 것입니다. 자, 얘를 만약에 내가 접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위쪽을 보면 위쪽에 있는 면에서 2cm, 2cm 왼쪽 오른쪽 길이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는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포개지니까 이 가로 길이가 2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면의 넓이는 2, 5, 10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직육면체에서 이제 마주보는 면의 넓이는 똑같아요. 따라서 15, 15, 10,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주보는 면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애초에 마주보는 면은 지금 같으니까 직육면체 상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옆면의 넓이, 나머지 두 개의 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2cm, 세로가 2cm인데 가로 길이는 얘를 접어주게 되면은 3cm가 될 거니까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널비를 구해주자고 하는 것은 이 6개를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더해주면 되겠죠. 위에서부터 써보면은 6 더하기 10 더하기 15. 초등학생이라면 이거 한 번 더 할 텐데 우리가 한 번 배웠던 거예요. 똑같은 넓이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냥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은 16 더하기 15, 31 곱하기 2 해주면은 6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해야 한다 하면 귀찮겠지만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 상태에서 넓이를 하나씩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책을 보면은 뭐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일단 하나씩 다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은 책에 있는 대로 하기보다는 하나씩 한번 다 해보자. 뭐 밑넓이, 옆넓이 이런 거는 이따가 문제를 풀 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원기둥. 자, 건널비 구하는 건데 원기둥은 간단해요. 원기둥의 전개도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위쪽에 원이 하나 있고요. 중간에 직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이 원기둥에서 두 밑면이 될 거고요.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이 둘러싸고 있는 옆면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지금 넓이 구하는 거니까 넓이를 구해볼게요. 원기둥에서는 뭐 가로, 세로 높이가 아니라 밑면의 반지름하고 옆면의 넓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원기둥에서는 건널비라고 하는 것이 두 밑면의 넓이, 즉 두 밑면의 넓이 더하기 직사각형인 옆면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말이 건널비지 우리가 배웠던 넓이 구하는 방법들을 그냥 한 번에 하나씩 적용해서 마지막에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원기둥은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밑면의 반지름이 2cm, 높이가 5cm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오라. 이 아래쪽에 있는 밑면의 넓이는 뭘까요? 그렇죠, 4파이. 자, 일단 아래쪽에 있는 밑면의 넓이는 파란색으로 쓰면 넓이가 4파이가 될 겁니다. 원기둥은 위아래 밑면이 똑같은 도형이니까 합동이니까 위쪽에 있는 밑면도 마찬가지로 건널비가 4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옆면을 구하는 거거든요. 옆면의 넓이. 자, 옆면에 보니까 세로 길이 나와 있어요. 그럼 옆면의 가로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죠. 옆면의 가로 길이. 내가 이 길이만 알면은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옆면의 가로 길이는 지금 당장은 못 구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이 원기둥의 전개도를 다시 접어보면 되겠죠. 자, 그 원기둥의 전개도를 내가 다시 접어주면은 이 노란색 부분은 어느 부분의 길이랑 똑같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다시 내가 이렇게 두 밑면을 접고 옆면을 이렇게 감싸주면은 옆면의 가로가 어디랑 만나겠는가라는 거죠. 다오라 혹시 알겠어요? 뭐랑 같을까요? 그렇죠. 밑면, 즉 밑면의 둘레의 길이, 즉 원의 둘레의 길이랑 옆면의 가로 길이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원기둥에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야겠죠. 오케이. 수연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파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옆면의 가로가 밑면의 둘레랑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밑면을 이렇게 누르고 옆면을 이렇게 감싸주면은 이 옆면의 둘레가 밑면의 둘레랑 똑같겠죠. 밑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옆면이 이렇게 다 감싸 안을 거예요. 즉 완전히 포개질 겁니다. 즉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옆면의 가로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옆면의 가로 길이 맞구나. 옆면의 가로 길이는 밑면의 둘레. 밑면은 반지름이 2cm인 원이니까 자 그럼 다오랑 밑면의 가로 길이는 몇 파이죠? 그렇죠. 왜? 반지름 나왔으니까 2파이 r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4파이가 되겠어요. 자 그럼 넓이를 구해줍시다. 왜? 옆면은 직사각형이에요. 원기둥의 옆면 직사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해주자면 4파이 곱하기 5cm 해서 4파이 cm 곱하기 단위 쓸게요. 4파이 cm 곱하기 5cm 해서 넓이가 2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의 건널비는 이 세 개를 모두 더해서 원기둥의 건널비는 28 파이 제곱 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 있죠. 28 파이 제곱 센티미터. 좋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뭐 삼각기둥, 원기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뒤쪽에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나와 있어요. 기둥의 부피. 자, 이거는 진짜 쉬워요. 기둥의 부피는 더 쉬워요.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부피, 뭐 넓이, 높이 하면은 그러니까 쓸 때 한글로 쓸 때 너무 많아져요. 쓸 게 너무 많아서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이거 기둥에만 해당돼요. 이거 여러분 참고로 기둥만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나중에 원이나 구는 이게 나중에 원뿔, 각뿔 그건 적용이 안 돼요. 자, 한 가지 약속하자는 게 뭐냐면은 부피, 밑넓이, 높이를 알파벳으로 바꿔 쓸 거예요. 부피, 밑넓이, 높이. 다로 부피가 알파벳으로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부피? 알려줬나요? 학교에서 했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그 넓이는 뭐라고 할까요, 지연아? 대문자. 조금 어렵죠? 광장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광장? 스퀘어라고 합니다. 스퀘어. 그래서 S를 따서 S. 높이는 H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부피를 V라고 할 거고요. 넓이를 S,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계속 얘기하지만 기둥만 해당돼요. 기둥의 부피에만 해당이 된다. 물론 이거는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따질 수는 없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자, 어떤 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공간상에서 어떤 면이 일정한 높이, 일정한 길이를 따라서 쓸고 지나가는 흔적을 우리가 부피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면이 있을 텐데 이 면이 공간상에서 위로 쓸고 지나가는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넓이가 있을 것이고 쓸고 지나간 높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부피라고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쓸고 지나갔으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군. 자, 근데 기둥의 부피는 진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의 부피. 각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원기둥 부피도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한번 부피를 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삼각기둥의 부피. 자, 일단 높이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높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수연아, 주어진 삼각기둥에서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아, 밑면은 지금 무슨 도형이죠? 삼각형이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넓이 한번 구하는 공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밑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뭐 5, 12, 뭐 둘 다 상관없죠? 약분해주면 30. 자, 그러면 부피 V는 S 곱하기 H인데 S가 30이고요. H가 12니까 36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위가 정말 중요해요. 물론 대부분 세제곱 센티미터 쓰면 되겠지만 그래도 잘 확인해 줘야 되고요. 문제 보니까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도 3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적어주면 되겠다. 원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원기둥. 아, 뚱뚱하네. 여러분 분필 써보면 알겠지만 이게 직선도 잘 안 그려지거든요. 학교에서 한번 해보세요. 됐다. 원기둥은 그냥 밑면의 가로, 밑면의 반지름, 높이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밑면의 반지름을 뭐 예를 들어 3이라고 하고 높이를 1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밑면의 넓이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밑면의 넓이. 밑면은 원이니까 원의 넓이 구해주면 되겠죠. 공식을 써보면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에요. 파이는 파이니까 됐고 반지름이 3이니까 3의 제곱은 9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파이 9라고 쓰진 않죠. 밑면의 넓이는 9파이. 자, 그러면은 부피 V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90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단위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센티미터예요. 세제곱 센티미터 붙여주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하지만 단위를 쓸 때는 괄호를 붙여줘야 돼요. 괄호를 붙여줘야 돼요. 괄호를 안 붙이면은 얘가 cm 세제곱 얘가 숫자로 취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를 붙여서 단위라는 것까지 써줘야 됩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위에 다시 설명을 보면은 삼각기둥, 사각기둥과 같은 각기둥은 삼각기둥으로 나누어서 부피 합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따가 문제 다시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삼각기둥하고 사각기둥은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오각형,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 칠각형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오각형, 육각형부터는 적당히 선을 그어서 우리가 2개의 부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만약에 오각기둥이 나왔어요. 자,
이 오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 부피 구하는 거는 높이가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밑넓이를 잘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각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 중요한 거는 밑면인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각형 넓이 구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각형 넓이 공식 그딴 거 없어요. 따라서 오각기둥의 부피를 구할 건데 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부피라는 건 어때요? 내가 얘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의 부피를 더해도 공간에서 차지하는 만큼, 공간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동일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오각기둥을 내가 반으로 나눠도 공간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어차피 똑같을 겁니다. 그 나머지 두 개를 더해주면. 즉 우리가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오각기둥 자체, 즉 오각형의 넓이를 모르니까 내가 적당히 얘를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자, 이 빨간색 단면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오각기둥이 이렇게 사각기둥 하나, 또 오른쪽에 삼각기둥 하나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즉 오각기둥은 오각기둥 그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개의 사각기둥과 삼각기둥의 부피를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육각기둥도 똑같아요. 자, 어차피 중요한 거는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사실 육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만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적당히 선을 나눠서 구해주면 돼요. 주어진 육각형은 사각형 두 개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도형을 더 잘게 나눠서 더 잘게 잘라서 삼각형 여러 개로 생각할 수도 있죠. 즉, 그냥 나는 삼각형 여러 개로 구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중요한 거는 이제 오각기둥, 육각기둥 이런 게 나오면은 잘게 잘라서 각각의 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합쳐주면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즉 원기둥을 반으로 자른 형태예요. 밑면이 반원이라고 하면, 자, 내가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전개도. 이렇게 반원 직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 곡면, 즉 원에서 이 곡면을 따라서 감싼 옆면은 또 따로 존재하게 되겠죠. 원기둥에서는 핵심이 결국에 옆면의 가로 길이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원기둥 같은 도형들은. 자, 그러면은 옆면을 두 종류로 나눴을 때 한쪽은 가로 길이가 원의 지름, 즉 밑면의 지름이 될 거고요. 다른 한쪽은 지름이 아니라 곡면으로 둘러싼 부분이기 때문에 반원의 둘레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유의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어려울 건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각기둥의 부피인데 핵심 문제 4번을 한번 보세요. 핵심 문제 4번. 자, 지금 뭐가 다른 거냐 하면은 넓이를 구하고 높이를 곱하는 게 아니라 부피가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겠냐라는 건데 어차피 부피가 제시됐든 뭐가 제시됐든지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나머지 구하고자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원기둥의 부피가 나와 있고요.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아무튼 부피랑 높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밑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피가 200파이라고 했으니 부피를 써주고요. 근데 이러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8cm. 8cm. 자, 그러면 나눗셈을 통해서 밑넓이가 뭔지 알 수 있겠죠? 밑넓이는 200파이를 8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25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밑넓이가 사실은 뭐예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죠. 따라서 어떤 수의 제곱이 25인지를 구해주면 됩니다. 어떤 수의 제곱이 25인가? 1, 2, 3, 4, 5 제곱해보니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즉 이런 식으로 부피가 제시됐을 때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넓이를 따로 구해준 다음에 넓이를 통해서 반지름을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172쪽. 여기서 핵심 문제 6번을 한번 봅시다. 조금 어려워요. 부피랑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조금 어렵죠? 첫 번째, 건널비를 구하라고 해요. 건널비.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건널비는 계산할 게 많아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부피는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널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안쪽, 바깥쪽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편의상 옆면이란 용어를 쓸게요. 자, 1번 문제에서 건널비는 옆면이 두 개예요. 첫 번째, 바깥쪽 옆면. 그런데 구멍이 뚫렸으니까 안쪽에도 옆면이 존재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혹시? 그러니까 휴지 생각하면 돼요, 휴지. 휴지가 안에 뚫렸잖아요. 그럼 휴지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면도 있는데 휴지 안쪽에, 즉 휴지심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부분을 우리가 안쪽 옆면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구해주면 될까요? 위아래 반지 모양으로 생긴 게 있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도형을 잘 보니까 원기둥처럼 생겼는데 구멍이 뚫렸으니까 원래는 밑면이 원이어야 하는데 밑면이 뭐처럼 생겼어요? 밑면이 반지름처럼 생긴 게 밑면이 반지처럼 생긴 게 있죠. 따라서 즉 이러한 모양의 밑면이 두 개 존재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 크게 틀을 짜고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바깥쪽 옆면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바깥쪽 옆면. 이 바깥쪽 옆면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가 펼쳐봤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깥쪽 옆면을 볼게요.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바깥쪽 옆면. 자, 세로 길이는 구하기 쉬워요. 20cm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가로 길이가 구하기 좀 어렵죠. 가로 길이. 바깥쪽 옆면의 가로 길이는 자, 원기둥의 건널비 구할 때 옆면의 가로가 밑면, 즉 원의 둘레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바깥쪽에 있는 옆면입니다. 그럼 바깥쪽에 있는 원, 즉 큰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겠죠. 그렇죠? 그럼 큰 원의 지름은 10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 원래 있는 도형, 원래 있는 원기둥의 지름이 10cm니까 바깥쪽에 있는 옆면의 가로 길이는 10 곱하기 파이 해서 10파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파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폭에 있을 때 겹쳐지는 부분, 즉
바깥쪽에 있는 원의 둘레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깥쪽 옆면의 겉넓이를 구해주게 되면은 10파이 곱하기 20을 해서 200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위는 이따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안쪽 옆면도 볼 건데 안쪽 옆면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으니까 바깥쪽 옆면보다는 가로 길이가 조금 더 줄어들었겠죠. 또 문제를 보니까 안쪽에 있는 옆면은 이 밑면의 가로가 8cm예요. 밑면의 가로가 8cm. 그 말은 옆면의 가로 길이가 지름이 8cm인 원의 둘레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파이라고 쓸 수 있고요. 높이는 마찬가지로 20cm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옆면의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은 8, 2, 16에서 160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도넛 모양의 밑면을 구해봅시다. 도넛 모양 밑면의 넓이. 이 도넛 모양의 밑면의 넓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바깥쪽에 있는 커다란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지금 넓이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 구해야겠죠? 바깥쪽에 있는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지름이 10cm니까 반지름은 5cm.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원은, 즉 구멍 뚫린 부분에 대한 원은 지름이 8cm니까 반지름은 4cm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반지름이 5cm인 원의 넓이에서 반지름이 4cm인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반지름이 5cm인 원의 넓이, 이 정도는 우리가 바로 계산해도 될 것 같아요. 5 곱하기 5, 25파이. 반지름이 4cm인 원의 넓이, 4 곱하기 4, 16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9파이가 됩니다. 자, 그럼 겉넓이 계산해 볼게요. 참 길었다. 바깥쪽 옆면 200파이, 안쪽 옆면 160파이. 마지막으로 도넛 모양의 밑면은 양옆에, 책 기준 양옆에 2개 있으니까 9 곱하기 2 해서 18파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378. 자, 그 다음에 부피인데요. 부피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이 부피라는 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아니라 그냥 밑넓이라고 했어요. 밑넓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밑면이 원이 아니어도 되고 밑면이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라 밑면이 이상한 모양이어도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은 거기다 높이를 구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2번 문제, 즉 핵심 문제 6-2번을 풀 때 이런 친구들도 간혹 존재해요. 이 문제를 풀 때 나는 큰 원기둥, 즉 밑면의 지름이 10cm인 원기둥에서 밑면의 지름이 8cm인 원기둥을 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즉 큰 원기둥 빼기 작은 원기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저게 기둥에 대한 거예요. 기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냥 밑면의 넓이에다가 밑면이 아니라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렸다라고 해서 구멍 뚫린 부분만큼 빼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밑넓이를 구해서 높이만 곱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오라, 지금 밑넓이가 뭐예요? 밑넓이 우리 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멍 뚫린 부분에서 지금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밑넓이가 뭘까요? 네, 밑넓이. 지금 구멍 뚫린 부분이니까 도넛 모양이 밑넓이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밑넓이가 뭐죠? 그렇죠. 밑넓이는 이 바깥쪽 도넛 모양의 넓이에 해당하니까 9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 20cm죠. 해서 그냥 단순하게 9 곱하기 20 해서 180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부피 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확인 문제 6번에서 이런 건널비는 어쩔 수 없어요. 건널비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요. 근데 부피만큼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밑넓이를 구해서 높이를 밑넓이를 구하고 높이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널비. 자,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맞아요. 즉, 전개도를 그리고 모든 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뿔에서는 여러분이 당연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뿔의 옆면은 전부 삼각형이라는 거 주의해 줘야겠죠. 뿔의 옆넓이는 삼각형. 각 뿔의 옆넓이가 삼각형. 그 다음에 원뿔의 옆면은 원이 아니라 부채꼴이라는 거.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할게요. 아래 중간에 예시에 나와 있는 대로 원뿔의 건널비, 각뿔의 건널비, 원뿔의 건널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지금 각뿔이 있는데요. 각뿔에서 10cm, 10cm. 밑면에 가로, 세로가 각각 10cm, 10cm입니다. 그 다음에 각뿔에서 옆면의 높이가 주어져 있죠. 옆면의 높이가 13cm래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조금 귀찮겠지만 그래도 전개도를 한번 간단히 그려보자는 겁니다. 뭐 크게 그릴 필요 없으니까 하나씩 그려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각뿔이니까 밑면의 모서리에 하나씩 옆면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면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그럼 다오라, 각뿔의 밑면, 즉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죠? 100이죠. 100 제곱센티미터. 왜? 10 곱하기 10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 곱하기 10, 100. 자, 그러면 일단 각뿔에서 한 옆면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가로 길이가 10이고요. 높이가 13. 즉 밑면이 10이고 높이가 13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혹시 구할 수 있겠어요? 가로 밑면이 10이고 높이가 13. 맞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지금 밑면이 이 13cm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3이니까 5 곱하기 13 해주면 6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옆면의 넓이가 65라는 걸 알 수 있죠. 65 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은 밑면이 정사각형, 밑면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똑같아요. 밑면에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10cm, 13cm, 10cm, 13cm, 10, 13, 10, 13. 모든 옆면의 밑면과 높이가 10cm랑 13cm로 동일하니까 넓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쵸? 자, 그러면은 겉넓이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밑면의 넓이에다가 나머지 4개의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65 곱하기 4를 해주면은 계산해주면 260이 나옵니다. 즉 360 단위를 붙여주자면은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뿔의 겉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원뿔의 겉넓이. 자, 근데 원뿔은 조금 어려워요. 자, 원뿔은 전개도를 그냥 그려볼게요. 전개도. 자, 일단 원뿔의 옆면은 부채꼴이고요. 원뿔의 밑면은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원뿔에서 옆면의 모선, 즉 옆면의 모선이라는 것은 옆면이 부채꼴이니까 옆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주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즉 겨냥도 상에서 모선이었다는 것이 옆면에 반지름이 된다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 길이는 3cm입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밑면의 넓이는 구하기가 쉬워요. 왜? 반지름이 3cm니까 그냥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해주면은, 자, 일단 원뿔에서 밑면 넓이는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9파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옆면의 넓이. 자,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어려운데 공식이 있죠. 공식. 바울이 알아요? 뭐죠? 맞습니다. 우리가 뿔에서는 옆면에 중심각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하는 말 이해 안 돼도 돼요. 알겠죠? 괜찮아요? 뿔에서는 옆면에 중심각이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의미가 없고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적극 활용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 줄까요? 2분의 1은 그대로 쓰고 옆면이니까 이 반지름 다르죠? 8cm 주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다시 옆면의 둘레. 옆면이 부채꼴이니까 이 부채꼴의 둘레가 뭐랑 똑같아요? 밑면의 둘레랑 똑같은 거죠. 중심각을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밑면의 둘레랑 똑같으니까 L, 즉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인 6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 곱하기 6은 24파이. 자, 그러면 겉넓이를 구할 때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9 더하기 24 해주면은 33파이가 되겠습니다. 밑에 뿔대 겉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뿔대 겉넓이. 뿔대는 조금 어려워요. 얘는 이따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뿔대를 한번 보자면은 겉넓이를 한번 볼게요. 뿔대 겉넓이. 자, 일단 뿔대는 우리가 원뿔을 잘라서 뿔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고요. 거기에서
자른 만큼 뿔 때는 얼마만큼 잘렸을 거예요. 그렇죠? 밑면에 평행하게 잘렸을 겁니다. 그만큼 전기도에서도 내가 지워줘요. 자, 그럼 뿔대 건널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뿔대 건널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옆면입니다. 옆면. 또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뿔대는 밑면이 2개죠. 그래서 여기에 옆면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밑면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뿔대 건널비는 2 밑면 더하기 옆면인데 이 옆면의 넓이 구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는 계산이 좀 많아서 복잡합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은 사실 난이도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게 낯설고 또 계산이 많으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맞추면 되겠죠. 이 옆면은 큰 반지름,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는 것으로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편리한 방법 그런 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따가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뿔의 부피. 뿔의 부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기둥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봤던 대로 SH라고 했습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뿔은 거기서 하나만 더 곱해주면 돼요. 지금 뿔의 부피입니다.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자, 나 여기까지만 하고 틀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속상해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뿔이니까 3분의 1 해줘야 됩니다. 뿔은 3분의 1까지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뿔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잘 보니까 SH는 원기둥 또는 각기둥, 기둥의 부피랑 똑같아요. 그러면 뿔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밑에 설명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3번 만에 물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설명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자세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돼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그때 무슨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이걸 지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뿔의 부피는 기둥의 3분의 1이더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각뿔의 부피랑 원뿔의 부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건 없어요. 아까 다 배웠잖아. 기둥의 부피 다 배웠어. 그럼 거기에서 3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끝이에요. 개념적으로 뭘 할 게 없어요. 사실은 3분의 1 곱하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뿔의 부피를 구해보자. 뿔의 부피니까 우리가 밑면의 넓이랑 높이가 중요할 텐데 그래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뿔에서는 높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뿔에서 높이라고 하는 것은 각뿔의 꼭지점, 즉 이 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으로 내린 이 수선의 발의 길이를 우리가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자면은 좀 이상했거든요. 자, 만약에 뿔에서 높이를 찾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길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높이는 한 개밖에 없겠죠? 높이가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높이 몇 cm일까요? 그렇죠. 높이는 항상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수직으로 뻗은 길이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얘는 각불에서 그냥 모선. 이 11cm라는 것은 아까 봤지만 겉넓이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옆면의 넓이 구할 때 쓰는 거고요. 이 높이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책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뭐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첫 번째 뿔의 부피는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부피를 V라고 하면은 밑면의 넓이는 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8 곱하기 8, 64. 높이는 9cm죠. 여기다가 제발 이러면 부탁하니까 3분의 1을 꼭 곱해줘야 돼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걸 많이 까먹어요. 진짜로. 나도 충격 먹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따가 문제 풀면 아마 까먹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기억해야 됩니다. 1번 계산해주면은 64 곱하기 3 해주면 192가 나올 겁니다.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2번. 밑면의 넓이는 339파이, 높이는 5cm. 계산해 주게 되면은 45가 나오죠. 이러면 안 돼요. 각불은 항상 앞불은 3분의 1을 항상 곱해줘야 됩니다. 3분의 1 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약분해서 15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뭐 특별한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여기선. 자, 이제 넘어가서 뭐 할 거냐? 뿔대 겉넓이, 뿔대 부피 있죠? 자, 뒤에 넘어가서 핵심 문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문제 3번. 핵심 문제 3번에서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2번이거든요. 확인 문제 3번에 2번. 얘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확인 문제 3번에 2번을 굳이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개도. 자, 그럼 확인 문제 3번에 2번. 180쪽이야, 180쪽. 확인 문제 3번. 그냥 원래 뿔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면 원래 뿔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밑면의 반지름은 10cm. 그 다음에 옆면의 반지름의 길이, 즉 옆면의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13 더하기 13에서 26이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절반이 잘린 거죠. 그렇죠? 절반이 잘렸습니다. 그럼 이만큼 잘린 상태에서 원뿔대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겉넓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 전체가 아니라 이 나머지 부분이 겉넓이에 해당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른 부분에 대해서 밑면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 새로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친절하게도 나와 있죠. 5cm. 자, 그럼 겉넓이를 구해주자라고 하는 것은 밑면의 넓이, 즉 두 밑면의 넓이를 우선 더해줍니다. 자,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건 쉬워요. 첫 번째, 반지름이 10cm인 밑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100파이. 5cm인 밑면의 넓이는 25파이. 옆면만 잘 구해주면 됩니다. 자, 옆면은 큰
뭐냐?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큰 부채꼴은 반지름이 26cm인 거죠. 귀찮지만 구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심각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가 똑같은 길이를 파란색으로 똑같이 색칠해 주면은 호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감싸면 완전히 포개질 거니까. 따라서 이 파란색 부분의 길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10파이라는 아니지. 반지름이 10cm니까 20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커다란 옆면, 즉 원래 원뿔의 옆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주의해야 되죠. 지금 큰 반지름 26 곱하기 호의 길이 20파이. 여기에서 이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작은 부채꼴은 반지름이 13cm인 거죠. 13cm. 자, 그럼 똑같이 공식 적용해 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우리가 한번 구해 보자면은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 특별한 방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작은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을 것이다. 따라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5cm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요. 따라서 5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10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이건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로 공부를 하면은 이게 그 소리였구나 라고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뿔대의 건널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뭐 각뿔의 부피는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옆에 원뿔의 부피도 있는데 자, 핵심 문제 5번 원뿔의 부피 보면은 이게 위아래로 원뿔이 두 개 붙어 있는 약간 좀 뭐 요상한 모양이에요. 두 개 부피를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원뿔의 부피라고 안 하고 입체도형의 부피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핵심 문제 6번 한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원뿔대의 부피도 마찬가지로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 즉 잘려나간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큰 원뿔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큰 원뿔의 부피, 밑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높이 해서 큰 원뿔의 부피를 그대로 써보면은 반지름이 6cm니까 66에 36 파이에다가 높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높이가 원래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수직거리 4 더하기 4 해서 8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6 곱하기 8이 원래 원뿔의 부피가 될 텐데 계속 강조하지만 뿔이니까 부피를 구할 때 3분의 1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이게 지겹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잘려나간 부분의 부피를 구해야겠죠? 반지름이 3cm고 높이가 4cm입니다. 따라서 잘려나간 부분의 밑면의 넓이는 9파이고요. 높이는 4cm. 계속 얘기하지만 3분의 1까지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 과정을 알고 있으면은 사실 원뿔대도 그냥 원뿔 부피 건널비 구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182쪽 한번 볼까? 182쪽? 아마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도 확인할 건데 다음 시간에도 여기 핵심 문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간 지각력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상황을 보고서 머릿속으로 잘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잘 떠오르면 좋은 거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죠. 아마 7번, 8번, 9번, 10번 다 어려울 텐데 지금 한번 7번만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핵심 문제 7번에 보니까 정육면체를 BGB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뿔이 생길 거예요. 이게 삼각뿔인가요? 맞아요. 그냥 삼각뿔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쁘게 생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삼각뿔이 얘도 삼각뿔 맞는데 그냥 어떤 꼭지점이 있고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뿔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왜? 밑면이 하나 있고요. 각뿔의 꼭지점이 하나 있으니까 또 각뿔의 꼭지점하고 밑면의 꼭지점을 각각 연결해 줬으니까 삼각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문제 7번을 한번 볼 텐데 자를 때 생기는 삼각뿔 C테크 BGD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C라는 점이 중심에 하나 있고요. 왼쪽에 점 B.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뒤에 점 D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주고 아래 점 G랑 마지막으로 이어주게 되면은 삼각뿔이 하나 생기는 거죠. 삼각뿔이 하나 생겨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뿔이니까 3분의 1까지 해주면 되겠죠. 자, 뭐 지금은 정육면체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육면체가 아니더라도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을 밑면으로 하든지 부피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할 때. 자, 그럼 내가 지금은 위쪽에 있는 BCD 삼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BCD 삼각형과 G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각뿔의 부피 V는 SH인데 자, 삼각형의 넓이는 모서리의 길이가 6cm니까 6 곱하기 6. 그럼 밑면의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6 곱하기 6 해서 2분의 1까지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거기에다 높이는 마찬가지로 정육면체니까 높이가 사실은 구할 필요 없이 6cm였던 거죠. 맞아요? 따라서 곱하기 6까지 해주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은 108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답이 맞다. 내가 지금 잘못했네. 이게 저도 가끔씩 헷갈리거든요. 제가 지금 뭘 잘못했냐 하면은 뿔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3분의 1을 내가 빼먹었죠. 여러분도 진짜 이거 빼먹을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주면 3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